모든 가전제품은 다 되는데요. 가전제품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돼요. 그래서 플러그 꼽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안에서 한 개를 꼽을지 두 개를 꼽을지 해서 전기를 틀리게 가정용 110, 220은 한 개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 승합을 시켜주는 장치 없이 각각의 기기 안에서 그 두 전기를 합해주거나 또는 그래서 한 개만 쓸 수 있거나 두 개만 쓸 수 있게 이렇게 플러그 하나, 둘, 셋 여러 개 있는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획기적이에요. 원래는 전기를 들여와서 승합을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승합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아니면 이런 모든 가전제품의 승합이나 그래서 뭐 이렇게 외국이라면 110 쓰는 데 각 220이 쓰는데 110 쓰는 데에서 220짜리를 110으로 이겨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 전환을 시켜주는 이런 가전제품. 이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전제품은 다 돼요. 히터기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TV도 되고 냉장고도 되고 가전제품과 모든 기기에 이렇게 해서 안에서 제품 자체에서 승합을 110 승합기를 따로 두지 않고 승합이나 변압기죠. 변압기를 따로 자체 안에서 110, 220으로 이렇게 업시키 110을 220으로 업시키고 220을 110으로 이렇게 다운시켜 주거나 이런 기능을 갖고 있으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제품에 플러그가 하나, 둘, 셋 여러 개 있어서 언오프를 할 수 있고요. 한 개 그렇게 해가지고도 쓰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일종의 승합이 되겠는데요. 두 개 전기를 합해주거나 각각 독립된 장치를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유선 그 충전과 무선 충전에서 자동차하다 그러면 자율주행 우리 플러그 꼽는데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있는데 각각 배터리 달려 있다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플러그에서 잽싸게 전기를 옆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배터리가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금속 배터리,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거나 이런 코일을 감아가지고 거기다 충전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배터리가 뭐가 됐든 금속 배터리, 금속 개념으로 들어가실 때 거기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봉소가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뭐 구리에다가 뭐 철심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가 됐든 이렇게 뭐 MLCC가 들어갈 수도 있고 큰 게 뭐 배터리가 들어가서 각각의 배터리에 다시 충전을 시켜줘. 금속 배터리를 달아놓으면 좋을 텐데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금속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이렇게 인버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쓰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숫자를 많이 넣으면 되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무선 충전에서도 우리 전파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100이라면 10개로 갖다 써서 몇 개로 갖다 써서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유선 충전, 무선 충전에서 하나의 전파의 100이라면 10개로 분할해서 갖다 쓰는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저주파다 그러면 저주파를 서로 파형이 된 저주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레이더, A사 레이더에서 멀리 탐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는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쏴가지고 묶어서 멀리 쏘는 방식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는 그것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레이저 공격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전력도 틀려서 이렇게 상대방의 금속이 맞으면 강한 고열 현상에서 터트리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틀린 빛이나 전력 단위가 큰 강중량으로 틀린 빛이 조사되면 강하게 융합한다는 제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그 전구 방식이나 집에서도 이렇게 LED 발광 다이오드 아니면 전구 방식의 대중소면 그 빛의 융합 현상을 훨씬 밝아지거나 난방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도 사용하고 대공 조명에서도 이게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성기에서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또는 스피커 확성기에서도 이렇게 뭐 스피커를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뭐 이런 데도 이 안에 이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미니가 들어가 있어서 소리를 합해 준다는 그래서 전력 단위가 틀리더라도 동시간대 하면 굉장히 소리가 틀리게 나온다는 제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언어펄스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미니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는 그래서 이런 진동판에 오목관음을 파주거나 여기다가도 소리 나고 여기다 소리 여기다도 이렇게 사방으로 소리가 나와서 웅장한 소리를 내는 그런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확성기에도 확성기의 소리를 전력 단위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확성기 10개가 있다 그러면 틀리게 파워가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하시면 전력 단위를 틀리게 쓴다는 거죠. 확성기를
그래서 전력이 강한 것과 중간과 약한 것, 큰 놈과 중간 약한 놈을 합쳐서 확성기를 만들거나 스피커를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레이저 공격기에서도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죠. 서로 저주파를 갖다가 100개, 저주파에 담을 수 있는 전력의 단위는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100개, 1000개로 넣으면 그래서 무선 전력 송수신을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 한 이론을, 뭐 100개짜리 보내면 거기서 그만큼의 10씩이면 500개, 10씩이면 100, 10씩 보내면 1000이 갈 수가 있거든요. 10,000개, 1000개, 10,000개 보내면. 그래서 1000개 보내면 나에게 좀 더 많은 전력. 그래서 저주파라도 저주파의 장점은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캐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전파 통신으로 갈 때 서로 다른 파형의 저주파를 묶어 쏘는 방식하면 블루투스 기술이 굉장히 멀리 진행이 되겠다. 무선 초인종도 그렇고요. 저주파는 굉장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저주파가 아니더라도 통신으로 가셔도 되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로, 10,000개로 쪼개서 저주파 5개에다 묶어서 쏘는, 이렇게 10개에다 묶어서 이렇게 해서 통신으로 가도 된다. 이 저주파 통신으로 군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드론 조종할 때도 멀리 통신을, 그리고 드론을 멀리서 조종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파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5개가 뭉쳐야지 하나의 암호가, 그것이 암호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기술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갈아탈 수도 있어요. 전파를 시각을 따라서 2개짜리가 하나 묶여야지 하나의 온전한 신호로 받아들이거나 3개짜리, 4개짜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통신으로 가거나 무선 충전으로 간다. 그래서 A사 레이더에서는 이것을 F20, F20이나 F35 전파 탐지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보병 같은 것들이, 보병들이 이렇게 휴대용으로 저주파를 쏴가지고 원래 이렇게 파악하거나 이런 기술로도 들어가고요. 서로 파형이 뜨는 저주파를 묶어서 전파 반응을 봐서 사람 탐지, 금속 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열화상 카메라도 열화상 카메라처럼 해서 그런 열화상 카메라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열화상 카메라의 전파 종류는 적외선인데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묶어서 쏘는 방식이면 이것을 멀리 탐지가 가능한데, 아파치 헬기도 가능하고요. 헬기에서도 가능하고, 뭐 가격대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이 방식은 멀리, 뭐 보병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밤에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보고 매복해 있는 적이라든지 이런 걸 탐지하고, 시가전에서 건물에 숨어 있는 적을 저주파는, 벽 투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주파는 이런 기타 다른 파형을 통해서 갖고 다니면서, 다른 파형을 하셔도 제기절이에요. 전파 탐지기로 해서 사람을 매복하고 있는 적을 뭐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군에서도 제발 좀 직관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외선도 파장이 서로 다 틀린데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이것을 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을 묶어서 쏜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외선에다 적외선을 묶어 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자외선이 아니라 저주파에다가 적외선을 묶어 쏠 수도 있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데 그 제한은 없어요. 어떤 전파는 안 되고 어떤 전파는 다 됩니다. 그래서 각각 틀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분이 갖고 다니면서 하면 좋을 듯. 네네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전파 탐지를 카메라에 달아서 하거나 전파 탐지를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에 하거나 드론에다가 탑재를 해서 적을 카메라로 인식하지 않고 전파로 인식을 해서 공격하거나, 휴전선 부대 감시할 때도 전파는 범위가 좀 넓으니까 이게 탐지를 해서 금속 탐지, 사람 탐지, 무기 탐지, 사람 탐지, 열화상 카메라까지 같이 있는 게 있을 수, 따로 있을 수 있는 게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에다 장착한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경보 장치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드론 같은 데도 일정 거리를 떨어지면 경보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보하거나 빛을 번쩍번쩍하거나 어린아이하고 어른, 부모 아이, 또 등산객 이렇게 동호회 회원끼리 서로 어느 정도 일정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떨어져 있으면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하거나 어디 있든지 위치 표시를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잠수부도 가능하고요. 광산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건물 무너졌을 때도 가능하겠죠. 이건 어디서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나 다 가능하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 떨어지면 이렇게 경보 울린다든지 뭐 드론 같은 경우는 멀리 못 떨어지. 어린아이도 멀리 못 떨어져. 이렇게 딱 부모 발견하고 이렇게 딱 다시 데려오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